EBS 문항편 문제풀이 4페이지, 그러니까 4부 4페이지 10번입니다. 4부 4페이지 10번. 자, 아세트산 수용액의 농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농도를 모르는 산을 그러니까 아세트산이죠. 산 2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방식을? 그러니까 미지의 농도의 산을 염기로 중화해서 그 모르는 산의 농도를 알아내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중화적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화적정. 자, 중화적정. 영어로 타이트레이션. 자, 중화적정에 관한 시험 문제입니다. 자, 농도를 모르는 얘를 집어넣어 놓고 0.1몰. 농도를 완전히 알고 있는 애죠. 그러니까 삼각 플라스크 안에 뭘 집어넣어 놓고 농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X몰 농도의 CH3COOH를 부피를 정확하게 20ml를 정확하게 재서 저기다 집어넣어 주고요. 위에서 뷰렛으로 뭘 내려줄 거냐면 0.1몰 농도의 NaOH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측정할 거예요. 그래서 측정할 거예요. 부피를 얼마를 내려주면 되느냐. 그쵸?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실험 기구를 쓰세요. 자,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피펫이 아니라 뷰렛입니다. 뷰렛이고요. 자, 안에는 삼각 플라스크를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지시약으로 페놀프탈레인. 그러면 언제 중화점이죠? 무색의 용액이 붉은색 용액으로 변하기 직전. 그 이제 대학에 올라가면 뭐라고 하냐면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빨갛게 됐는데 막 흔들어서 30초 정도를 흔들면 그 전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무색이 돼요. 그때를 적어놔요. 그 다음에 한 방울 딱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한 방울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막 흔들었는데 30초가 지나도 그대로 붉은색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붉은색이 남아있기 직전까지 떨어뜨린 양이 뭐냐면 바로 내가 중화점에서 그러니까 중화 반응에 쓴 중화 적정에 쓴 용액의 부피예요. 그걸 우리가 종말점이라고 그래요. 종말점. 그러니까 터미네이팅 포인트. 종말점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점과 종말점은 다르죠. 중화점이라는 건 이론치고요. 종말점이라는 건 뭐예요? 종말점이라는 건 실제로 내가 NaOH를 몇 밀리리터 넣었더니 중화가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걸 종말점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NaOH를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삼각 플라스크를 흔들어서 섞습니다. 그러니까 중화적정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중화적정의 실험에 관한 설명은 무조건 시험 문제 하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NaOH를 떨어뜨리면서 삼각 플라스크를 흔들어야 되는 거죠.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용액이 색깔이 변한 후 색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때 뷰렛의 꼭지를 잠그고 눈금을 읽었는데 눈금의 차이가 얼마냐면 나와 마의 눈금의 차이가 그러니까 처음에 0ml 딱 맞춘 게 아닌 거지. 그 차이가 얼마가 됐냐면 40ml였다. 즉 40ml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40ml가. 이해가셨나요? 네. 자꾸 뭐가 떠가지고 네. 저한테 뭐가 오는 게 많은 게. 자, 갑니다. 그러면 얘 어차피 몇 가다? n이 1. 가수가 1인 산이다. 얘는 몇 가다? 얘도 가수가 1인 산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중화적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NMV는 N-, M-, V- 이렇게 해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양쪽이 1가니까 1은 제껴놓고요. 그러면 우리가 X몰 농도의 몇 밀리리터? 20ml. 얘는 1가니까 이제 N 다시 제껴놓고 M 얼마? 0.1몰 농도의 40ml. 아, 이쪽이 얼마다? X는 0.2몰 농도구나. 0.2몰 퍼 리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 과정을 서술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식의 근거는 뭐냐? H 플러스의 수와 OH 마이너스의 수가 같은 점이 중화점이다.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중화적정 문제는 100% 시험 문제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제가 뭐 여러 가지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시중에 시판되는 아세트산의 농도를 구하는 것. 거기는 나중에 뭘 수거하는 게 좀 복잡하니까요. 제가 본교재에서 실어준 그 실험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 실험이 그걸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재 교과서일 테니까. 자, 그거 꼭 보시고 시험 보셔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11번 철의 재련 과정입니다. 철의 재련 과정. 네. 철의 재련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커다란 용광로가 있고요. 커다란 용광로가 있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철광석을 집어넣어요. 철광석을 집어넣을 때 뭐를 같이 집어넣느냐? 코크스를 집어넣고요. 코크스를 집어넣고 여기다 또 뭘 집어넣어요? 석회석을 집어넣습니다. 석회석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그러니까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예요.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C가 O2와 반응해서 CO 가 생기는 거. 이게 불완전 연소예요. 그래서 이제 개수 맞춰주면 O 두 개니까 ECO가 EC 이렇게 반응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철광석의 환원이 일어날 거예요. 철광석이 환원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죠. 철광석이 환원되는 일이 일어날 건데 Fe2O3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코크스와 직접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산화탄소와 반응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네. 1시간 동안 수업한 거, 요 앞에 1시간 동안 수업한 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녹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요. 녹화본 제가 저기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자, 갑니다. 다시. 철광석 환원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위에 거만 보여주거나 밑에 거만 보여주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두 가지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여주거나 뭐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철이 생기고 그 다음에 CO2가 발생.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생기고 CO2가 발생. 똑같은데 개수가 달라져요. 그쵸? 이렇게 되면 개수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3CO2에 3CO2 이렇게 CO가 몇 개? 3개. C도 3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어떤 개수만 달라지냐면 이런 개수만 달라지죠. 여기 O가 3개 있으니까 3C하고 반응해서 3CO2가 생기면 산소가 6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가 2예요. 그래서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가 달라져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네. 이게 개수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 두 개의 그 식이 다 가능하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까지가 전부 다 산화환원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불순물 제거인데요. 네, 이 불순물의 제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자, 갑니다. 뭐가 일어나냐면 CaCO3, 즉 내가 석회석을 넣어줬는데 그 애를 열분해하면 CaO와 CO2가 생겨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 CaO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래 있죠, 모래. SiO2. 이 SiO2를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또는 중화 반응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중화 반응이면서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면서 앙금 생성 반응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자 이온이 달라지죠. 보통의 중화 반응은 H+가
OH 마이너스 만나서 H2O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알자이온이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유사 중화 반응이란 말이야. 얘는 비금속 산화물과 금속 산화물이 반응하여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금속 산화물, 비금속 산화물이 각각 염기성, 산성이니까 중화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얘네들 자체가 어떻게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알자이온 반응식을 얘기하기 되게 어렵죠. 얘는 왜냐면 이온식으로 그러니까 이온끼리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유사 중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 중에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만나서 H2O가 되는 반응이 아닌 중화 반응이라는 거죠. 어찌됐건 세 번째 반응, 불순물을 제거하는 반응은 어떻게 해요? 이건 사당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자,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했으니까 철광석의 환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철의 산화 뭐 이런 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갑니다. 문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Fe2O3가 딱 떡하니 여기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가고 얘가 Fe2가 돼요. 그러면 철광석의 환원 과정이죠. 그럼 다시 요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O2가 필요해요. 자, 갑니다. 오른쪽에 이 부분이 뭐예요? 여기가 철의 부식이에요. 철의 부식. 여기가 철의 부식. 그러면 반대쪽은 철광석의 환원이죠.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CO가 필요해요. 오케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C나 CO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화합물이 생길까요? 당연히 CO2가 생기는 거예요. CO2가 생깁니다. 자, 갑니다. A에 들어갈 분자식은 뭐냐? CO2입니다. 두 번째, 환원제의 화학식을 각각 쓰세요. 환원제의 화학식을 쓰라 그랬어요. 환원제를 써야 했으니까 자신이 산화된 거. 자신이 산화된 걸 쓰라 그랬어요. 자, 갑니다. 가에서는 산화된 애가 누구예요? CO. 그러니까 가는 CO라고 쓰셔야 돼요. 나에서 산화된 건 누구예요? FE가 Fe2O3로 산화됐어요. 그러니까 나에선 Fe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얘는 오늘 전에 못 외우고 계셨으면 오늘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이 내용을. 아시겠죠?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잘 외워둬야만 내일 문제 하나 안 틀릴 수 있어요. 이해 가셨죠? 네,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12번은 저번 주에 너무 많이 한 내용이라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세요. 이거 아마 풀어보신 분이 두 분을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칠판을 지우기 시작하면 문제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칠판을 지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다음번 문제를 읽어본다. 그런데 내가 바로 다음 문제를 안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면 꼭 얘기를 해준단 말이지. 몇 번 할게요. 이렇게. 이해가셨죠? 네.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1, 2주기 원소로 구성된 세 가지 분자입니다. 분자 구조식과 중심 원자에 대한 산화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13번으로 갑니다. 13번 문제 되게 많이 수업할 거예요. 수업도 많이 할 거예요. 자, 분자의 구조식과 중심 원자의 산화수를 나타냈을 때 2주기 원소의 목택 규칙을 모두 만족한다고 한다. 자, 이제 가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아까부터 되게 많이 본 거네요. A, B, C. 이렇게. 자, 나가 어떻게 된 거냐면 나가 B에다가 요건 이제 평상시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A 두 개 붙어 있고 그다음에 D 두 개 붙어 있어요. D 두 개. 이렇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다로 가면 뭐라 되냐면 A 하나에다가 E에다가 A 이렇게 붙어 있는데 ABCD가 각각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1, 2주기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옥텟 규칙 만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산화수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이런 데 쓰일 수 있는 게 1, 2주기를 쭉 생각해 봐요. 수소, 헬륨,
예, 헬륨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뭉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르, 네온. 네온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중심원소가 옥텟 규칙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얘네들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필요 없어요. 얘는 원래 공유결합 물질이 아니니까요. 분자를 안 만드니까. 그러면 요렇게 5가지, 요렇게 5가지를 가지고 쟤네들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그때 자 갑니다. 탄소는 결합이 몇 개 가능하다? 이제 결합 가능수를 볼게요. 결합 가능수. 결합 가능수를 보면 얘는 4개 가능하고요. 질소는 몇 개 가능해요? 3개 가능하고 산소는 2개 가능합니다. 플루오린은 1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도 1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앞쪽에 분자를 보잖아요. 그럼 분자를 봤을 때 바깥쪽에 들어가는 애들 뭐 예를 들어 A 지금 저 A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게 2가지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가지예요. 수소하고 플로린이에요. 플로린. 얘네 둘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보건 안 물어보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러면 누가 제일 쉬우냐면 다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다로 한번 가볼게요. 결합이 2개 가능한 애가 누굴까요? 그렇죠. 2가 그러니까 산소예요. 결합이 2개 가능한 게 중심 원자가 되면서 결합이 2개 가능한 게 누구냐? 2예요. 2가 O입니다. O, 산소. 그러면 여기다가 2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야. H 이렇게 가능하고 또 하나가 뭐가 가능하냐면 F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름이 H2O고요. 그죠? 밑에 거는 OF2잖아요. 요렇게 2개가 가능합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가운데 거 산화수, 중심원자 산화수가 나와 있어요. 중심원자 산화수가 나와 있으니까 생각해보자. 중심원자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자, 갑니다. 여기 부분적인 플러스고 여기 부분적인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잖아요? H2O는. 근데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 밑에 거는 플로린이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밑에 건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 문제에 중심원자 산화수가 다가 마이너스 2다에서 플러스 2다로 바뀌면 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돼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요거 2가지 따로따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한 거 요거 2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표 3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2개가 분자 구조가 다른가요? 아니요. 둘 다 똑같이 뭐라고요? 구분형이에요. 똑같이 구분형. 자, 따라서 지금 이거 공부하신 거를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서 되게 많이 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A가 뭐라고요? A가 H예요. A가 H야. 얘가 H야. 얘가 H야. 오케이. 되셨나요? 그러면 D가 나왔어요. 이제 다에서부터 푸는 거거든요. 그럼 다에서 A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D가 나왔어. 왜? 결합을 하나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안 하는 거. 결합을 하나밖에 안 하는 게 누구냐면 플로린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플로린이 저기 가야 되지? 그래서 얘가 플로린이 되면 B도 알았어요. B가 뭐예요? 결합 4개 할 수 있는 거 탄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B가 탄소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앞에가 얘가 B가 탄소면 결합 3개 할 수 있는 거 누구예요? 결합 3개 할 수 있는 거 질소죠. 이렇게 다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화합물을 쓰면 HCN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CH2F2죠. CH2F2.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그렇죠. H2O예요. H2O. 그죠? H2O. 되셨나요? 오케이.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A에서 E까지 전기음성도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기음성도를 얘네 5개를 쭉 놔두면 누가 제일 크냐면 F, O, N, C, H예요. 이렇게죠.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 쭉 써놔볼까요? 그러니까 H가 A고요. 기호로 A고, 그 다음에 탄소가 기호 B고, 질소가 기호 C, 그 다음에 산소가 기호 E고요. 그 다음에 얘가 D죠. 자, 전기 음성도의 순서를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D, E, C, B, A.
되셨나요? DECBA. 됐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제일 센 애는 D이다가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 문제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크고 많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바리. 자, 이제 14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톡에다가 6월, 9월 수능 이렇게 문제 올려드렸어요. 오케이? 네. 자, 14번으로 갑니다. 14번에 ASN. 자, N개의 NO3 마이너스 플러스 C개의 H 플러스 D개의 Cl 마이너스가 반응하면 뭐가 되냐? A개의 SNCl6가 되고 그때 E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NO2에 E의 H2O이다. N의 산화수 변화를 쓰세요. 그러면 N이 산화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겁나 쉽게 알려준 거예요. 그죠? 아무튼 간에 이거는 한 번쯤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쯤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절대규칙 같은 거 쭉 놔둬야 되거든요. 여기 제로 우선규칙이 하나 있네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 그러면 얘는 플러스 5거든요. 플러스 5 그쵸? 그러면 얘는 H 플러스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써 있으니까 SNCl6 자 이제 갑니다. 얘가 X개 그러니까 X인 애가 1개 그리고 Cl 마이너스 1인 애가 6개인데 이게 2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 요렇게 그럼 넘어가면 6 마이너스 2니까 4죠? 네 플러스 4입니다. 자 따라서 얘가 플러스 4 자 그러니까 생성물의 SNCl6 6염화 주석인데요. 이때 유겸화 주석 이온에서 주석의 산화수는 플러스 4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또 절대규칙, 우선규칙이 하나 있네요. 얘가 마이너스 2짜리. 그럼 마이너스 2가 2개니까 얼마예요? 얘는 플러스 4죠? 플러스 4. 그럼 쟤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4로 이렇게 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변화된 것들이 쭉 눈에 보이실 거예요. SN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변했어요? N이 변했죠. 자, 이제 갑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변했느냐. 예를 들어 제일 쉬운 방법은 A에다 1 집어넣어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따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N은 5에서 플러스 5에서 플러스 4가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SN은 제로에서 플러스 4가 됐어요. 되셨나요? 그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 지금 산화수의 감소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산화수는 마이너스 1 감소했어요. 질소의 경우. 그런데 SN의 산화수는 4개가 감소했단 말이야.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거 산화수 증가와 감소를 같게 해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산화수 증가와 감소를 같게 해야 된다를 뭐라 그러죠? 산화환원 동시성, 그죠? 산화환원 동시성. 자, 그러니까 산화환원 동시성에 의해서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전자수를 맞추려면 여기가 곱하기 4여야 돼요. 그러면 질소 앞에 개수가 얼마라고요? 4라는 얘기예요. 개수가 4. 되셨죠? 질소 앞에 개수가 얼마라고요? 질소 앞에 개수가 4라는 얘기예요. 4. 됐죠? 그러면 왼쪽에 지금 산소가 몇 개 있냐면 4, 3, 12, 12개 있죠? 12개. 근데 오른쪽에 산소가 지금 현재 몇 개 있냐면 4, 2, 8, 8개 있어요. 그러면 12개와 8개 차이니까 4개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스몰 2가 4예요. 그래야만 산소가 총 왼쪽에 12개, 오른쪽에 12개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수소의 개수가 나오죠? 여기가 4니까 4, 2, 8. 그래서 C는 8이에요. 됐죠? C는 8. 자, 그 다음에 CL은 여기 2군데만 있으니까 CL이 여기 6개니까 여기가 6이죠. 6. 되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신 거냐면 A에다 1 집어넣고 계산하신 거예요. 그렇죠? A에다 1 집어넣고 계산하신 거다. 그러니까 A는 1. 이렇게요. 됐죠? 되셨나요? 네. 왜 A에다 1 집어넣은 거냐면 여기 밑에 SN이 0에서 4로 갔는데 4, 1은 4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오케이. 자, 이제 계산해 쭉 써볼까요? 자, 1번. n의 산화수 변화를 써라. n의 산화수 변화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4. 두 번째, A, B, C, D, E를 구하세요. 두 번째, A 대 B 대 C 대 D 대 E를 구하세요. 1대 4대 8대 6대 마지막 하나 뭐죠? 마지막 하나가 여기 있군요. 4.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자, 되셨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산화제 1몰. 산화제 1몰이라고 했으니까 환원된 놈. 그죠? 산화제 1몰이라고 했으니까 환원된 놈 생각하시면 돼요. 환원된 놈이 누구죠?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앞에 개수가 4예요. 그러니까 4NO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수는 4NO3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요? 4몰이죠. 4몰. 마이너스 1 곱하기 4. 요렇게 여기. 그쵸? 그러니까 결국 4몰 전자가 이동했습니다. 누구 1몰당? 얘 1몰, 돼지야. 나 돼지인가 봐. 얘 1몰당 앞에 1몰당이라고 써있군요. 미안. 1몰이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수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1몰 반응할 때 얼마 움직여요? 1몰 반응합니다. 그죠? 쏘리. 그러니까 4몰 반응할 때 4몰 반응했으니까 1몰 반응할 때 그러니까 4몰 반응할 때 4몰 반응했으니까 1몰 반응할 때 1몰 반응해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됐죠? 렛츠고.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우리가 복습 잘 안 하던 거예요. 그죠? 열화학 반응식. 방금 전에 나왔던 거 산화수 맞추기는 진짜 저기 같으죠? 퀴즈풀이 같죠? 그죠? 퀴즈풀이.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20도씨에 96g. 왜 또 하필 20도씨에 다 좋았는데 물이 96g이래. 96g. 자, 들어있는 간이 열량계이다. 표는 열량계에서 용질 AB를 녹인 수용액에 각각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그냥 좀 쉽게 간은 A 4g. 그죠? 나는 B 4g을 넣었다. 그랬더니 지금 20도씨에서 최종 온도가 있어요. 최종 온도가 있는데 얘는 24고 얘는 18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온도 내려간 거예요. 18도면 온도가 내려간 거죠. 온도가 내려간 거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주변 온도를 낮추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주변 온도를 낮추는 반응은 뭐예요? 지가 흡열 반응, 열을 흡수했다 이거예요. 흡열 반응이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진 경우는 뭐예요? 열을 발생시켰다.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라는 건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시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그만큼의 에너지가 열로 나왔다는 거예요. 주변에 따라서 그 용기 내의 온도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개라고 봤을 때 비커 내부는 그 물질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외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이 열을 내놓으면 비커 내부 또는 열량계 내부가 뭐야? 온도가 올라가죠. 반대로 이 화합물이 반응을 할 때, 이 나의 경우처럼 반응을 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높으면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화합물 자체가 열을 주변으로부터 흡수하니까 열량계 내부의 온도가 내려가요. 열량계 내부에 열을 뺏어가니까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화시켜서 자기가 발열일 때 이렇게, 흡열일 때 이렇게 그래프가 저절로 그려지셔야 돼요. 머릿속에.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뭐 시험지에다가 적어서라도 문제 푸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갑니다. 용해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은 어떤 것이냐? 누구예요? 용해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는 건 흡열 반응. 나이다. 자, 가나 용해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흡수한 열량의 비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십시오. 단, 용해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흡수한 열량은 열량계의 용액이 모두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냥 계산하시면. Q는 시멘트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위에 문제, 마지막 데이터를 제가 안 써놨거든요. 마지막 데이터가 뭐냐면, 가의 비열은 4예요. 가의 비열은 4줄 퍼 그람 도시예요. 네, 나의 비열은 3줄 퍼 그람 도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용액을 만들었을 때 A라는 물질은 물의 비열이 4줄 퍼 그람 도시니까 거의 비열이 변화가 없었는데 B라는 물질을 녹인 수용액은 비열이 지금 줄었어요. 아시겠죠? 비열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변했을 거다. 그쵸? 열량에 대해서 온도가 많이 변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Q가로 갑니다. Q가는 C가, M가, 뭐라고요? 델타 T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각각 4g을 집어넣었으니까 용액 전체의 비열 얼마? 4줄 퍼 그람 도시에 용액 전체의 질량 M가가 얼마야? 아까 왜 96이었냐면 4g 집어넣으면 총 100g이 되잖아요? 맞죠? 총 100g이 되니까 100g 곱하기 자 온도 변화 24도에서 20도 처음 온도 뺀다 이거지. 도씨 이렇게 그러면 반응에 뭐가 쭉 지워져요? 이 단위부터 지워볼까요? 그람 지워지고요. 그람. 도씨 지워지고 줄만 남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4 곱하기 100 곱하기 4도씨 차이죠? 곱하기 줄 이렇게 4, 4, 16이니까 1600 줄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Q나는 얼마냐? Q나는 CM 델타 T 여기 전부 다 나라고 쓰시면 되겠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3줄 퍼 그람 도시. 자, 용액 전체 양은 똑같이 100g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이쪽에서 2도씨밖에 변하지 않았어요. 2도씨. 네, 20도씨에서 18도씨로 2도씨 내려갔죠? 오케이. 그러면 3이 600g. 그쵸? 600줄. 600줄의 열이 흡수됐습니다. 이렇게 되죠? 됐어요? 오케이. 자, 따라서 이거의 비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Q가 대 Q나는 얼마? 1600대 600. 공 2개 지우고 2로 나누면 2, 8, 26, 8대 3.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바리? 네. 네. 아무도 대답 없고 좋아요. 오케이. 자, 다음. 네, 다음. 뒤에 남아있는 문제들 중에서 뭐 쉬운 것들은 제끼고 몇 개의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번 제가 35번 풀어드릴 거고요. 35번 네, 딱 봐도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것 같으니까요. 35번 네, 41번, 42번 네, 그러니까 35번 그 다음에 41번 이후 모두 오케이? 35번 풀고 그 다음에 41번 이후의 모든 문제 콜? 콜? 콜.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문제는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 하시도록. 오케이?
네, 개인적인 질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번 풀고 35번 풀고 잠깐 쉬어야 되겠네요. 오케이. 35번 문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35번 갑니다. 자, 35번 뭐라고 돼 있느냐? 자, 농도와 부피가 같은 묽은 염산. 묽은 염산이에요. HCl, AQ죠. 자, 이거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금속을 A와 B를 집어넣다. 그랬을 때 반응하는 금속에 따른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의 값이 주어져 있다.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의 값이 주어져 있는데 처음엔 1이었다. 처음엔 당연히 1이죠? 처음엔 당연히 1일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만약에 H 플러스가 N개면 Cl-도 어떻게 해요? N개니까 1대1이니까 1이죠. 1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변화해 갑니다. 쭉 이렇게 변화해 갑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가나다가 이게 주어져 있네요. 가나다. 여기가 가고 여기가 나고 여기가 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셨나요? 그리고 0.5까지. 와우. 이거 보고 딱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어야 한다? 딱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A가 몰수가 많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맞아요? A가 몰수가 많네? 맞아요? 맞다고 대답한 사람이지 또. 그제? 그래서 X축을 봐야 돼. X축 보세요. 반응하는 금속의 질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나와 다는 일정한 질량이잖아. 일정한 질량인데 다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B는 반응이 끝났어. A는 아직 반응이 안 끝났단 말이야. 그제? 반응이 안 끝났어. 반응 끝나고 나서 어찌됐건 어떻게?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가 2분의 1. 그러니까 양이온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양이온수가 반으로 딱 줄어들면 다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면 B가 왜 먼저 끝났을까요? 같은 질량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질량을 넣었을 때 몰수가 더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B의 몰수가 많아요. 자, 갑니다. 자, 몰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몰수는 주어진 질량을 뭐로 나눠요? 원자량으로 나눌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몰수가 크게 나왔대. 같은 질량인데. 무슨 질량이라고요? 같은 질량인데 몰수가 크게 나왔대. 왜? 원자량이 작으니까. 자, 갑니다. 원자량은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누가 더 많아요? A와 B 중에. 지금 B가 몰수가 더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A가 원자량이 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기억. 금속의 원자량은 A가 크다. yes. 됐죠? 금속의 원자량은 A가 크다. yes. 두 번째, 생성된 기체의 분자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많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음이온수와 양이온수의 변화가 똑같은 곳이 가와 나예요. 가와 나는 지금 음이온수, 양이온수 변화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반응 정도가 똑같다는 거죠. 반응 정도가 똑같은데 이 반응이 상대방을 보면 H 플러스 두 개가 전자를 얻어서 H2가 되는 반응인데 사라진 H 플러스의 수가 같은 거예요. 가나는. 가와 나는 사라진 H 플러스의 수가 같은 거야. 그러면 H2의 개수도 같은 거죠. 즉 H2의 몰수도 같은 거예요. 이해했죠? H2의 몰수도 같은 거예요. 자, 따라서 분자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많다. 아니요. 같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수용액의 pH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나와 다 중에 다는 완전히 반응이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응이 끝났다는 건 무슨 말이죠? 중화점이다. 중화점? 그러니까 용액이 중화다. 그 다음에 나는 반응이 아직 안 끝났어요. 여전히 산성이다. 자, 산성과 중성 중에 누가 더 pH가 크다? 중성이 더 크다. 그래서 pH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다가 더 크다. 이해가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게 뭐냐면 그러면 왜 어째서 양이온수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의 비가 2분의 1 반으로 줄었느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EH 플러스하고 A하고 반응했는데 H2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수소가 2개씩 사라지는데 A는 몇 개씩 생겨났다고? 1개씩 생겨났다는 거죠. 마이너스 2개가 가는데 여기 플러스 1개다. 그래서 전체 이온수가 양이온수가 반응이 끝나고 나면 전체 이온수가 양이온수가 반이 됐고 음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전혀 안 변했다. 그러면 원래 n개 있었는데 2분의 n개로 변했으니까 이게 값이 2분의 1. 그렇지. 값이 2분의 1.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안 물어봤지만 이 문제를 갖고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면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A, B의 전하량의 B는 1대1. 둘 다 2 플러스다. 알겠죠? 둘 다 2 플러스다. 되셨나요? 그럼 금속 AB는 무엇으로 쓰였죠? 금속 AB는 자신들이 산화됐으니까 환원제로 쓰였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몰수에 관한 H2의 몰수에 관한 설명을 시험 문제 내면 우리가 이 반응을 이렇게 적으실 수 있어야만 그 문제, 몰수 문제를 푸실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춘다. EBS 개념 완성 문항편 문제를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문제풀이 과정을 전부 이해해서 이 문제에서 조금씩 이걸 그림 하나도 안 바꿔도 되거든요. 방금 전에 문제 제가 얘기했던 거 그렇게 다른 걸 물어볼 때도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문제풀이가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제가 안 풀어드린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찬찬히 보시는 게 필요해요. 오늘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오늘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문제 풀어봐야 될 건 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EBS 이거 안 푸셨으면 이거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풀고 나서 뭐 풀어본다고요? 6월, 9월 그 다음에 수능 제가 전체 톡에 올려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 문제들을 푸는 것.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숙제 아니면 숙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몇 번부터 41번부터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10분간 쉬었다 만나죠.